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어떻습니까? 조국 동생 판결 한번 보십시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친문 무죄다, 반문 유죄다 하는 말까지 나오는 게 얼마나 자주 섞입니까? 후퇴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민주주의하고 법치주의가. 김기춘 또 우병우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는 사법농단까지 일어나서 이제 비로소 3년 반 지났습니다. 우리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하신 지가 지금 3년이 조금 넘었죠. 근데 우리 이 사법부에도 이 권력에 밀착한 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념에 전도가 된 일부 판사들이 거의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판사들이 있습니다. 이 김명수 사법부 3년 넘어가면서 결국은 국민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친문 무죄다, 반문 유죄다 하는 말까지 나오는 게 얼마나 자주 섞입니까? 그런 말 들으면 우리 법원장, 고등법원장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소회가 있으실까요? 네, 법원장님, 의원님이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실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피고인이 누구냐입니다. 피고인이 권력 척근이냐, 권력자냐, 친문이냐. 그럼 예외 없이 재판이 변질이 돼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어떻습니까? 선거하면서 TV 토론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를 했는데도 대법원에 가서 1, 2심은 유죄인데 대법원에 가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황당한 이유입니다. 제가 뭐 안 해도 이미 아시니까 말씀 안 드릴게요. 그리고 조국 동생 판결 한번 보십시오. 예? 돈을 전달한 사람은 1년 6개월입니다. 형이. 그런데 1억 5천 뇌물을 받은 주역은 징역 1년이고 돈을 전달한 심부름한 사람은 징역 1년 6개월이 나옵니까? 법원장님, 이게 우리 중앙지법 판결인데 우리 민중기 중앙지법 원장님 계시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판결? 이 판결 한 사람이 형사 21부 김미리 판사라는 분인데 우리 법 연구회 소속이랍니다. 판결 기준이 없어요. 이 사람. 우리 편, 네 편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여기에 조국 전 장관 재판뿐만 아니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이 정권과 관련된 사건들이 이 판사한테 다 가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 법원장께서 재판 배정은 뭐 인터넷으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무작위로 하십니까? 전산 배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산 배당입니까? 네. 근데 그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교롭게도 이렇게 이 김미리 판사한테 다 한 곳에 몰아지죠? 그거는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재 형사 수석부장이 배당을 주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이 우연의 결과이지 결코 저는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유재수 판결할 때도 얼마나 그 피고인 편을 들어주면서 편파적으로 판결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말씀드리기도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근데 왜 사법부가 이렇게 변질이 됐는지 한 3, 40년 전에 권위주의 시대로 후퇴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민주주의하고 법치주의가. 다시 한번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법원장님들께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력 비리라든지 부정부패 엄정하게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단죄를 해주시고 민주주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사법부가 권력에 흔들리거나 눈치를 본다면 대한민국 무너지는 거예요. 예, 의원님이 질책을 뼈아프게 듣습니다. 법관도 이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매사 신중하게 처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이게 진영이 대립이 심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단편적인 사실을 가지고 법관도 편가르기 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참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법관도 물론 정적 소신이나 그거 있을 수 있고 그렇겠지만 공정성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매사 신중하게 처신하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재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애 위원님. 어쩌다 윤한홍 위원님 바로 다음이라서 제가 한마디를 좀 덧붙여야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윤한홍 위원님의 그 입장이나 시각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일반론이라는 거, 그리고 그것도 한편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어저께 그 이른바 사단의 폐해를 얘기를 했는데, 그 사단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 게 사실은 이명박 정권 때 윤석열 사단에 씨앗이 태동됐던 거고, 그리고 저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김기춘 또 우병우 이런 사단들이 들어와서 검찰의 기강이 정말 흐트러졌다는 건 너무나 잘 아실 테고요. 그것 때문에 국정농단을 미리 막지 못한 것도 확실히 있었고, 거기다가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는 사법농단까지 일어나서 도저히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법원을 저희가 최후의 보루라고 얘기하는데 그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져 버렸다고 하는 거, 그거를 지금 세우기 위한, 이제 비로소 3년 반 지났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지금 엄청난 지금 지난 그것이 지난 10년뿐만이 아니라 지난 한 7, 80년 동안 쌓여온 거를 지금 하나씩 고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또 엄청나게 저항이 심합니다. 지금 공수처에 대한 저항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시각, 또 국민들은 그런 것을 또 가지고 있다라는 시각도 있음을 좀 같이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 오히려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을 갖고 있는 거, 제가 어저께 검찰은 도저히